이분은 망우리에서 만나는 일본인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인데 아까 첫 만나셨고 오늘 이렇게 만나신 다꾸미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디서 구매했냐면 홍릉 수목원 임업시험장 그냥 임업시험장 거기서 했던 산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총독부 산림청 직원이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인데 그냥 조선이죠. 조선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실제로 이분의 일기라든지 일기가 책으로도 만들어져서 일기에 보면 조선에 대한 사랑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회품에 대한 글도 많이 쓰고 사실 그 일기 돌아가신 분인데 그 청량리 그러니까 홍릉 청량리 쪽의 이야기들을 이제 그 일기장에도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중요했으면 지금도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산림청 직원들이 만든 묘비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이분에 대한 존경, 비록 일본이긴 하지만, 그죠? 하지만 우리나라 민회, 그러니까 그 개다리 소반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의 소반, 조선의 소반이라고 하는 책도 쓰셨어요. 전국에서 그걸 모으고 사진 찍고 그래서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책을 만드신 분이죠. 여기 이분의 고향이 나오는데 그 고향이 무슨 현 이렇게 나오죠? 야만하신가요? 그 현인데 그 이제 이분의 고향이죠. 집안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부유한. 난 조선을 떠나지 않겠다. 나 죽으면 여기다 묻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계시는 건데 이 야만시 현에서 지금도 이분의 기일 되면 꼬박꼬박 여기 와서 제를 지냅니다. 근데 그 야만시 현이 얼마 전에 포천시하고 자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후손들이 기일돼서 오면 포천시에서 버스를 모셔다가 여기서 버스 세워놓고 여기서 제 지내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러 번 이제 그분들 뵙고 이렇게 했어요. 비록 일본인이지만 여기 망우리에 계신 두 분 특히 산림고에 계셔서 원래 여기는 뭐 무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장되고 하면서 털 넓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분이죠. 근데 하여튼 비록 뭐 일본이긴 하지만 존경받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내려가서 여기 힘내세요. 지석영 선생님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 그죠? 우리 같은 여기 뭐 어르신도 그렇고 다 불주사를 맞은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우두, 종두법. 종두법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일본에서부터 종두법에서 곰보, 그죠? 그게 많이 없었다고 하는. 그게 이제 지석영 선생님. 원래 한의사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양의 쪽에서 별게 인정하지 않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이분은 또 동학 토벌 때에도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종두법으로 해서 많은 우리나라 질병을 많이 구제했던 분으로서는 지석영 선생님께서 처음에 일본에서 그 종두법을 가지고 와서 뭐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실험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그래요. 되게 용감한 거죠. 그래서 별 이상이 없으니까 종두법 해서 그 바람에 우리도 다 지금 이렇게 우두자국 해서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요 위에 계신데 가져와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이제 공부를 안 해도 이건 다 압니다. 그 유명한 시 나무로 창을 내겠어. 왜 사냐고 묻거든 묻지요. 바로 그 시를 쓰신 김삼용 선생님이 바로 여기 호가 월파 신문 기자 생활가 바로 나무로 창을 내겠어라고 한 시가 국민의 애송시처럼 국어교과서에 다 틀려서 우리나라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듣고 시험 문제도 풀고 했었을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시고요. 여기 그 위에 이제 그 표지판 위에 삼학병 묘소라고 이렇게 삼학병 묘소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제 말에 학병으로 끌려가게 많은 학생들이 학병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해방이 되더니 학병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니까 나가서 우린 죽어라고 일본 때문에 끌려가서 싸워서 돌아오니까 나라꼴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해방종이 뭐 혼란스러워. 그래서 학병들이 우리가 이 젊은 혈기에 이대로 그냥 물러설 수 없다. 나라의 질서를 좀 잡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찬탁 반탁 또 막 싸움이 한창 막 벌어지게 되죠. 1946년 1월인가요? 그래갖고
이 학병들이 모여서 뭐냐면 사무실이 있는데 새벽에 경찰이 급습을 해서 총을 쏴서 3명이 죽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삼학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학병이라는 게 학병 3명의 묘소라. 그 아래 내려가면 요거가 이렇게 세 개. 거기에 이렇게 조국을 위해 죽다라고 하는 아주.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세 분의 이름은 다 있고요. 그 당시에 신문에 크게 이게 보도가 돼서 그 이마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이마 시인이 바로 이 삼학병을 위해서 추도시도 쓰고 그래서 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큰 사건이었고 망우리에 조용히 이렇게 지금 묻혀 계십니다. 쭉 따라 내려가서 이제 가면 됩니다. 다음 오늘은 이렇게 이제 길가에 따라서 하시고 한번 시간 한번 내려서 두루두루 해서 직접 한번 내려가 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길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무가 이게 다 벚나무, 이게 벚나무 길. 4월과 5월 초 되면 아주 여기 엄청 아름답고 아주 꽃길입니다. 그 개나리 진달래.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우리가 또 만나야 될 곳이 2곳이 있는데 그 2곳 만나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기념탑이 있습니다. 기념비죠. 기념비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 위에 경서 서울의 서쪽이죠. 경서중학교 아현동 쪽에 있는 거 경서라고 불렀어요. 서울의 서쪽인 노고산, 그 아래 노고산입니다. 홍대 뒷산 옛날 와우 아파트 무너졌던 바로 신촌에 있는 그 노고산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정성래의 무덤을 없애면서 주택을 걷어 만들고 하면서 화장을 하고 그 화장한 것을 함께 여기다 모셔놓은 합장 치골비예요. 경서 노고산 천골 취장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저 글씨가 바로 아까 강정환 선생님의 글씨 쓰셨고 오세창 선생님의 글씨 선생님이 저 글씨를 쓰시고 저 뒤에 봉부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합장을 유골들을 화장해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장에 갈 사람들이 이장에 가라. 그러니까 일제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묘지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묘지 문제는 목숨 걸잖아요. 내 부모의 묘를 누가 함부로 하는 거.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반감을 많이 가졌던 이유가 이 묘지 정책 때문에 많은 반감을. 그래서 가능하면 묘지를 안 건드리려고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장에 갈 사람 이장에 가라고 충분히 안내하고 그래도 이장을 안 해가는 무용고 묘들을 다 모아서 화장해서 함께 이렇게 모셔다 놓은 게 천골 취장비죠. 여기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저 아래 이제 이태원의 무용고 묘를 모은 이태원 묘비가 있고요. 저 아래 주차장, 지금 주차장 말고 옛날 주차장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게 기념비가 하나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게 1907년에 일제가 우리 침략을 놓으라 하면서 뭐 할 때 거기에 반감을 가진 전국의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의병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망우리에 모여서 경성 서울을 향해서 진격을 하려고 여기다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13도에 뜻 있는 의병들이 저마다 의병들을 이끌고 여기에 모여요. 그 당시 여기가 양주군이었고요. 양주에 모여서 망우리에 모이게 돼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때 총대장이 누구냐면 이인영 총대장, 유림 출신 대장이고 그 아래 집행위원장 같이 이렇게 집행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허위라고 하는 허위라는 사람. 신돌석 알죠? 의병하면 신돌석 떠오르잖아요. 신돌석 의병장이 경상도에서 몇십 명을 데리고 여기로 와요. 왔는데 유림들이 이거 보고서 당신 누구야? 나 신돌석이다.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린 나라 구하려고 왔다. 이런 싼 것들이 어디 와갖고 가. 그래갖고 유림이 아닌 사람들을 다 내쫓아. 그러다가 자기네끼리라도 잘했으면 되는데 그 이인영 총대장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갔어요. 그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이인영 총대장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나 집에 가야 돼. 나 3년상을 치러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 의병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던 그 대장 허위라는 사람이 대신 맡아서 청량리 쪽을 향해서 가서 결국 전투에 패배를 해요. 오합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포가 돼서 왕산 허위, 호가 왕산인데 허위라는 사람은
체포가 돼서 서대문 형무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형 집행을 당한 1호 인물이다. 일지에 의해서 사형당한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 1호가 바로 왕산 허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에서부터 청량리, 회기동 이렇게까지 오는 길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왕산로라고 돼 있어요. 왕산로. 그 왕산이 바로 그 왕산 허위를 기리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지었는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 사이는 전혀 모르잖아요. 저도 내내 청량리 쪽으로 다니면서도 왕산로가 뭐야 이게. 누구도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왕산 허위를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 당시 의병운동이 그런 유림들이 한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3.1운동 때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산 그 김창숙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중에 3.1운동에 유림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했던 뜻있는 유림도 있었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유림들은 어떻게 국가가 최고다, 왕에게 감히 누가 반역을 하냐, 뭐 이렇게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3.1 운동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3.1 운동을 일으켜서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조선왕조를 다시 세우자가 아니었고 민주공화정을 만들자였단 말이죠. 조선은 더 이상 이제는 버려야 될 과거의 유산이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3.1 운동을 혁명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혁명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4월 달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임시정부 4월 11일 올해 100주년 됩니다. 이런 100주년의 뜻깊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행사들도 전부 관에서 주도하고 관들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모여서 정말 뜻있는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머리를 맞춰서 의논을 해서 몇 개 행사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보잘것 없지만 뜻있게 같이 6km 정도 걸으면서 이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될 마지막 코스 이태원 무용고 탑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다 끝났다 생각하시고 힘내시고. 이화여고를 다니던 유관순도 만세운동에 아주 열심히 참여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일제가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학교가 쉬니까 고향으로 다,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죠. 경천, 아운에, 경천 순대, 바로 그 동네입니다. 아운에 내려가서 거기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죠. 체포가 돼서 집안이 아주 몰살을 하고 부모도 다 죽고. 그래서 체포가 돼서 서울로 압송이 돼서 서대문 교도소에 이제 갇히게 되다가 거기서 아주 고문 하다가 병사를 하게 돼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고, 뭐 일설에 의하면 뭐 토막을 내서 죽였다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뭐 꾸며진 얘기입니다. 그 병사를 하게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가 이화여고에 유관순의 사체를 인계를 합니다. 이화여고 소속이니까 받아가라. 이화여고에서 이제 시체를 받아왔는데, 지금 뭐 얘기에 의하면 이화여고에서 아주 그래서 극진하게 이렇게 하고 했다고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이거 문제 학생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에요. 정말 골치 아픈 거. 이화여고에서 스트레스였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고. 그래서 그 유관순 사진 나오잖아요. 퉁퉁 부은 사진. 감옥에서 고생하고 하는 건데, 이 유관순의 시체를 이화여고에서 이태원에 묻습니다. 이태원이 그 당시 공동묘지예요. 일본인 묘도 많았고요. 공동묘지인데 거기다 묻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냥 묻습니다. 그래서 표지석을 세우거나 이게 뭐 유관순이다 이름이랑 써놓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묻어버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화여고는 그 다음에 찾아가지도 않아요. 거기 찾아보지도 않고. 아유, 저 아주 조세긴 놈 밑에서 다 이제 쉬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일제가 이태원 묘지를 다 없애요. 그 찾아갈 사람 찾아가라 이렇게. 이거 완전 무연고묘가 되는 거죠. 이화여고에서는 전혀 신경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에 그 공동묘지가 있던 터에 다 주택이 됐지만 거기 터에 유관순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공원을 만들어. 그래서 그 무용고의 모든 묘들, 그러니까 이장에 가서 이장에 가고 해서 이장에 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모아서 화장을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해서 모신 게 여기에 유관순이 함께 왔냐 안 왔냐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어쨌거나 무연고로 거기 계셨다. 그러니 그것이 적어도 유관순 열사의 혼이 그 숨결이 여기 함께 있다 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다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작년 9월에 이게 작년 9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작년 9월에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하고 이화여고에서 합동으로 해서 표지비를 이 무연고 묘에 유관순 열사가 혼이 깃들어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죠. 그 전에 제가 작년 9월 이후에는 제가 안 왔었는데 신문기사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더니 이게 세워지는데 그 전에 이게 길도 이 길이 넓혀진 거예요. 정말로 진짜 한 사람 다니면 아무도 이태원 무용고교는 전혀 사람들이 쳐다도 않고 표지만 저쪽에 있고 요게 바로 그 이태원 무용고교 만들 때 만들어진 요 비석입니다. 무용고비 거기 소화 몇 년 해서 일제에 그 만들어진 기념 비석이죠. 비석 앞에 무용고교가 있는 거죠. 유관순 노래 아시죠? 푸른 하늘 뭐고요? 뭐 유관순 누나가 생각납니다. 뭐 그죠? 옥속에 갇혔어도 그죠? 그 노래를 지으신 분이 강소천이라고 하는 아동문학 그분의 묘는 바로 요 길 건너 딸기원입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같은 공동묘지였어요 쭉. 그러면 도로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뭐 중랑구고 저기는 뭐 구리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구분 없이 여기가 다 양주군 다 한 줄기잖아요. 한 줄기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망우리 공동묘지가 만들어진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군릉의 맥을 끊고 라고 하는 일제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어서 저쪽에도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이게 망우리 공동묘지죠. 공동묘지인데 이게 도로가 나고 주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외롭고 쓸쓸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뒤에서 내년이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920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린 학생의 나이입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내년이 100주년, 100주기가 됩니다. 올해가 3.1운동 100년인데 내년은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걸 해서 유공자로 했는데 3등급을 였었어요. 그때 3등급 줄 때 최하가 3등급이었어요. 그다음 그게 5등급으로 늘어나면서 3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 김성수라고 아시나요? 고대 총장도 하고 동아일보 친일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독립운동 2등급, 유관순에서 3등급.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친일파가 2등급이고, 어? 고대에서 동상 없애고 막 해서 학생들에 위해서 그렇게 돼요. 유관순에서 3등급.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 1등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 이제 100년이 지나서 겨우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우리 세 개의 비, 기념비 두 번째, 세 번째는 저 아래에 있는 이제 수산도 창의 불탑인데 그거는 동아일보에서 만들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만들어서 저 아래 주상에 세워지는데 그런 기념비들의 전형적인 형태가 있잖아. 소주탑 뭐 이렇게 조형적인 가치는 별로 없고 나중에 시간이 틀리면 그때 가서 이제 저희들이 순례한 코스의 사실 마지막 여기 올라가셔서 아까 시작했던 바로 그곳에서 종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하게 많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망우리에 대한 저 나름대로 애정의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막 좀 모시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욕심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죠? 과거, 오늘, 내일 이렇게 연결되는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혹시라도 생각하는 계기가 오늘 되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페르 라세즈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있다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나폴레옹이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혐오시설이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고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모셔다 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거기에 음악 천재 쇼팽부터 시작해서 이사도라 덩컨 그리고 뭐 이브몽땅 영화배우 많은 분들이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 그 묘지들이 아주 예술적으로 잘 돼 있어요. 정원예술이라고 정도 평가를 받고 관광에 아주 필수 코스로 되어 있다. 마을의 공동묘지 한번 둘러보셨는데 아주 부족한 게 많고 미비한 게 많죠. 그러나 한번 둘러보시니까 아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3시간 반 넘는 이 시간을 그래도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으시고 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무리 짧게 하겠습니다.